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예, 장중 2시 참 바쁘고 여러분들께서 집중이 필요한 시간인데 지난주에도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주식 사시라고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2시 이 시간대 매수 시점이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시라고, 고민 중이면 사시고 두려워도 홀딩 하셔야 된다고, 팔면 안 된다고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 라이브의 묘미 아닙니까? 제가 장중 방송을 10여 년 만에 토마토에 진행을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방송했던 시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네, 여기. 지난주 요 시점에 여기서 딱 우리가 매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살까 말까 고민 중인 분들은 사자, 걱정 말고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지금 5월 첫 거래일, 오늘 출발 좋은데 세린메이니까 오늘 팔고 떠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산거 홀딩 하시고, 고민 중인 분들은 뭐 종목 개별적으로 뭐 문제가 된다거나 뭐 혹은 흐름이 깨졌다거나 그런 종목들은 건별 대처를 하시는 게 당연하지만, 기본적인 시황 구조는 뭐 오늘도 보유 관점 내지는 혹 지난주까지 못 사셨으면 사고 싶은 종목 사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황은 아직 크게 걱정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이따가 말미에 또 시황에 대한 혹은 종목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달해 드리겠지만, 제가 이 말이 끝나면은 바로 또 약간 교육적 관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FMC는 매파적이기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25bp 인상은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근데 내일 모레 목요일 아침에 확인되죠. 그럼 오늘의 전략은 사실 FMC를 주식을 가져가느냐 아니냐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오늘 내일 전략은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은행 사태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죠.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지금 16위, 15위 은행이 피인수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사실은 아주 가볍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피인수가 결정이 됐는데도 주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들이 그렇게 강한 상승을 못한 걸 보면 아직 시장은 이 부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매파적인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확률적으로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설령 뭐 이제 금리가 이제 마지막이 인상이라는 걸 아주 강한 신호를 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매파적인 코멘트, 아직 물가가 조금 더디거든요. 물가 하락 속도가. 그래서 그걸 막 부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장 기조가 박스잖아요. 지금 막 강하게 올라가거나 강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인, 여러분들이 폭등, 막 폭락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매매 전략이 꼬이는 건데, 스무스하게 박스권 양상이고 아직 그렇게 시장에 심각한 하락 이벤트 같은 건 없다라고 보면, 성장하는 산업, 좋은 종목군에 대한 매매를 여러분들이 시황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황은, 우리 주식 투자자에게 시황은 투자 환경이에요.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지 해도 되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자가 판단하는 시황이거든요. 해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냥 주식 가지고 가시고,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정도의 상황이니까 오늘 살까 말까 중이라면 뭐 어지간하면 그냥 사시면 된다. 이렇게 의견을 좀 먼저 드리고 오늘 내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아주 근본으로 제가 이 시간, 왜냐면 제가 주식 토마토 증권 TV에 출연을 일주일에 한 번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 많이 안 나가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새로운 코너를 시작한 게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 미스터 마켓이. 이제 한 4주 지났습니다. 이게 5주 차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저를 모르는 분들이 계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토마토에서 김동현 전문가를 처음 봤다라고 전제하고 가나다라부터 새로 알려드릴게요. 새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뭐 5년을 했건 10년을 했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어지간하면 지나고 보면 손해네, 지나고 보면 손해네, 이런 분들은
10년 방식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하면 그 방식으로 오래 하면 할수록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야. 뭐 뭔가 자세가 잘못돼서 애초에 기초가 그 상태에서 구력 늘어나고 경력만 길어지잖아요. 성장판이 닫혀버립니다. 그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혹은 다쳐요. 그게 주식도 똑같거든요. 잘못된 방식,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약세장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주식 못해요. 하락장에 주식을 시작을 하신 분들은 진짜 주식 잘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시작하고 겪은 게 하락이거든요. 하락장에서 수익 나는 방법은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세장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요, 맨날 낙폭과대만 하고 있어. 장이 이렇게 좋은 막 지금 2차전지 주도주 이런 거 막 50주 신고가 치고 막 날아가는데 코스피 지수가 3,000에서 2,000 와 있다고 해서 그 레벨에 있는 밑에 주식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소외되죠. 상승장에, 이게 제가 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상승장에 주식을 처음 배우고 시작한 경우에는 저는 난놈이라. 저는 IMF 때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IMF를 겪고 금융 IT 버블 장세를 같이 겪었기 때문에 약 하락하는 거 하면은 이렇게 IMF처럼 박살나는구나.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을 초기에 잡으면 이렇게 대박이 나는구나를 저는 빨리 깨우쳐서 저는 지금도 신고가 주도주 이런 종목을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커리큘럼과 내용을 준비를 하다가 그래 처음부터 새로 알려드리자. 뭐 나름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매매 집중하세요. 기초적인 얘기니까.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처음 주식 투자하는 그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으로 주식을 처음 시작했냐면 내가 내 돈으로 어릴 때부터 용돈부터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뭐 강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제가 아르바이트 대학생 때부터 돈을 모았으니까 그걸로 시드를 만들어서 전 투자를 시작한 거니까 공부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주식에 환장한 놈이죠. 어릴 때부터 제가 중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그때로 돌아가서 주식을 왜 시작하는지를 애초에 딱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학생 때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고 내가 학생 때부터 다른 친구들 용돈 받아서 쓸 때 내가 그 돈 가지고 모아서 투자를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나중에 30대, 40대 됐을 때 내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해놨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똑똑해. 근데 그 베이스에는 그때부터 제가 만약에 이제 저축을 해야지 했으면 투자를 안 했겠죠. 근데 저축보다 더 나은 결과를 미래 추정하고 꿈꾸면서 투자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축보다 나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 전제죠. 그래서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답습한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손해보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지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뭐 어딜 가더라도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도장을 찍죠. 사인을 하고. 그거 사실 사인하면서도 원금 손실 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투자하는 누구도 원금 손실을 전제하지 않아요. 말로는 뭐 원금 손해 볼 수도 있지 라고 말하지만 속 마음은 원금 손실은 생각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걸 자꾸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손실을. 그러니까 자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방법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로직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립되지 않고 그 기준이, 원칙이,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실전 투입을 해버리니까 위험에 바로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저축 그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축 그 이상은 기본적으로 무위험 수익인 저축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럼 원금은 기본 시드는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모두의 초심이에요. 그래서 키울 때는 주식의 장점은 변동성이잖아요. 주식은 변동성이 되게 큰 자산이에요.
그 주식 이상의 변동성으로 가는 순간 여러분 맛이 가는 거고, 그래서 막 선물 옵션 뭐 신용 쓰고 주식 담보대출 받고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 이상의 지렛대 효과를 내려고 그건 눈이 뒤집혀 가지고 도박하는 거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어드바이스 하는 대상의 제외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제 선에서는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본, 선물 옵션, 신용, 담보대출 이런 거 절대 하지 않는다. 우선 전제하고, 제 말 듣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금 지키면서 수익을 키워나간다. 제가 다음 주에는 몇 퍼센트 얼마나 내면 수익이 얼마나 누적되는지까지 보여드릴게요. 한 방에 저는 주식을 지금 제가 제 이력을, 전 사생활은 얘기 안 하지만 제 주식 이력은 알려드려요.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한 케이스고, 토마토에서 제가 20년 넘게 저를 봐오셨으니까 그게 사실인 거 아시잖아요. 저는 토마토 첫 출연했을 때가 25살이에요. 25살 때. 제가 25, 26세 토마토 방송을 처음 출연했거든요. 그때도 수익 매매 잘했잖아요. 수익률 대회에서 3달 만에 120% 실전 수익률을 내가지고 제가 여기 출연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 주식시장에서 변동성 큰 것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연배로 보면은 뭐 40대 중후반이니까 중간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고객분들도 50대, 60대, 70대 분들도 많이 응대해봤고, 그러니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돈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기반으로 했을 때는 결국은 주식은 변동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변동성이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타이틀이 뭐예요? 적재적소 주도주 압축 매매, 그리고 키울 땐 주도주로 확실하게 키우고 지킬 땐 현금 100%. 저는 이게 제가 추구하는 투자 방식이자 모토거든요. 왜냐면 제가 손해볼 때가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연초에 오히려 저는 데미지를 좀 입고 하반기는 괜찮았는데 시장하고 반대죠. 손해를 볼 때 제가 지나고 나면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충분히 시장의 조정을 예상을 하고도 저 또한 욕심에 못 이겨서 그 조정 구간에서 뭔가 틈새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다가 1월에 팔아놓고 그냥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최상인데, 그리고 11월에 딱 샀으면 최고의 결과인데,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뭔가를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괜히 매매했다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그거는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마이너스라고요. 주식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어디 가서 뭐 알바를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한 달 일한 데 대한 페이가 나오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은 문제 몇 문제라도 더 맞추게 되잖아요.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주식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고 매매했지만 마이너스가 나요. 장이 안 좋고 시장이 하락 구간에 있고 시세가 나쁘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키울 구간과 지킬 구간을 구분하는 데서 성패가 거의 기본적으로 좌지우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또한 이렇게 꾸준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큰 손실을 입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저도 그 밥그릇을 얹고 그 판에 껴있는 한 사람의 종사자지만, 이건 제 얼굴에 침 뱉기고 제가 떠먹는 우물에 침 뱉기지만, 그냥 저의 비즈니스 모델 또한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께 그냥 충원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증권판은 이 업계 종사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장이 좀 안 좋은데도 자꾸 추천주 얘기해요. 증권방송 여러분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커리큘럼 보세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무조건 종목 추천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때는 사실 주식 매매 안 하는 게 더 득이거든요. 근데 종목 추천을 해요. 그러면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 싸우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이상하게. 뭐 안 좋다는 얘기가 잘 안 나오고, 또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하방 포지션 잡는 사람이라서 또 너무 극단적이야.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하락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균형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쏠림이 좀 과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딱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상황을 판단해서 내가 좀 쉬는 게 나을지 키우는 게 나을지 이걸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고, 손실이 일단 나면 안 돼요, 크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연령대별로
투자 환경과 목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20대는요, 요즘 20대 분들도 투자 많이 하시죠. 근데 20대 제 주변의 지인들 보니까 뭐 코인을 대출을 많이 하던데 20대는 사실은 그런 변동성 큰 자산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투자의 습관은 평생 가거든요. 저 꼬맹이 20대 때 저 주식을 미수가 아니고 현금 매매를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스캘퍼였고 데이트레이더였기 때문에 꼬맹이 때는 저는 매매를 항상 미수풀로 했어요. 지금 신용도 아니야. 사흘 안에 결제기 때문에 그냥 오버나이트 트레이딩이고 데이 트레이딩이고 그냥 풀 미수로 했다고요. 그거 고치는데 진짜 10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나 이 미수 쓰면은 하루에 변동성을 이렇게 20, 30%를 만들 수 있는데 현금 100% 하면 크게 먹어도 10% 아니에요. 근데 이걸 신용 미수를 쓰면은 30%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나쁜 습관이 들면 안 돼. 20대 때는 돈의 무서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뭐 돈 100만 원, 돈 200만 원이 우스웠던 거지. 제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고 이제 막 졸업반이고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이런데 저는 뭐 몇 천만 원 가지고 단타 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0대 때부터 올바른 투자의 방식으로 복리의 효과를 숙지하고 꾸준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크게 손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20대에 투자를 진행할 수 있으면 30대, 40대에 엄청난 성과가 열립니다. 진짜. 저는 좀 다른 방식이었지만 저도 그걸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저는 좀 하드코어한 방식으로 갔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제가 지금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아유, 다른 공부도 좀 열심히 하면서 여행도 좀 다니면서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좀 더 안정적으로. 20대 그렇다 치고. 자, 30대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고 그런데 30대는 이제 자합이 생기죠. 이익이 본인의 소득이 생기고 그러면 이때는 20대에 투자하는 분들은 적다고 치면 30대부터가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사실 투자 시장에 발을 들이는데 우선은 시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돈을 일단 모으셔야 돼요. 그죠? 뭐 1,000만 원이든 얼마든 어느 정도 기초적인 자산을 모으고 그리고 그때부터 자산 배분을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은. 예.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전부 주식에 넣잖아요. 그럼 평생 현금 자산 다 주식으로 들어가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부동산으로 가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집 정도 말고는 왜냐면 주식이 그 변동성이 크니까 다른 거 시시해져요. 근데 자산 배분은 필요해요. 저는 주식시장 안에서 종목 다분산은 반대하지만 자산의 성격, 주식이나 뭐 혹은 뭐 저축성 자산 혹은 뭐 약간 부동산 형태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렇게 뭐 채권 투자까지는 가지 않는다 치더라도 저축성 현금 자산 그리고 주식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 자산 그리고 부동산 이런 정도의 자산 배분은 일찍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은데 뭐 저 이 시간은 주식만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은 주식 투자 비율을 빨리 결정을 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미혼자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으면은 그냥 내 수익이 다 자산화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몇 퍼센트를 주식에 넣을 건지를 결정을 하고 계속해서 주식 계좌에 적립식으로 넣으면서 투자의 원칙을 딱 정해야 되는 게 그때예요. 그리고 10년 복리 투자 계획을 세우세요. 10년 복리 투자. 왜냐하면 30대는 정말 젊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누군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나이기 때문에 나만 밥 먹고 살면 돼. 그러니 남는 돈 다 투자해도 된단 말이에요. 좀 잃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액티브하게 가도 돼요. 그러니 뭐 연간 30%든 뭐 혹은 공부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좀 그 이상이든 그런 목표 수익률을 딱 세우고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30대는 진짜 후퇴할 수 있거든. 물러났다가 다시 싸울 수 있는데 40대부터는 재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식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리 투자표를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30대는 정말 젊어요. 예. 그 수많은 날 동안 안정적인 복리 방식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서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을 거두면서 그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한다. 정말 평생에 탑을 쌓듯이 자산을 이렇게 쌓아나갈 수 있거든요. 그게 30대라고요. 그 시작하는 시점에 뭐 코인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방에 뭔가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이가 나의 무기다. 내가 젊은 게 내 최고의 무기다라고 생각하고
젊은 시점부터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면 40대 인생이 달라져요. 50대 되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정도까지 된단 말이에요. 복리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복리에 힘을 가진 자는 시간을 많이 가진 자예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30대 최고예요. 자꾸 이상한 방식 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토마토 김동현이 이 26세 전문가 활동 시작하고 주식 투자를 19부터 시작한 이 사람이 30대가 그렇게 위대하고 찬란한 투자의 기간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때 현금 회전도 좋고 어디 지출도 별로 없고 너무너무 좋은 투자 환경이에요. 근데 그때는 뭔가 막 빨리 주변에 막 타고나게 더 있는 친구들 따라잡으려고 막 무리하다가 30대를 날려보내는 경우들이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가고 싶은 속도를 여러분들이 멀리 가고 싶으면 이 속도를 계속 가세요. 그러면 이게 복리로 나중에 각도가 이렇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 각도로 가고 싶어서 무리하게 레버리지 쓰고 막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못 가요. 아예 그 길을 가는 것 자체 실패해요. 확률 거의 90% 이상 실패해요. 왜냐하면 저는 단언컨대 남의 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필패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리가 못 이겨요. 인간 되게 미련하거든요. 앞면만 본다고요. 잘 돼가지고 막 그 빚내서 투자하면은 내 돈 갖고 투자했을 때 20% 먹으면은 빚내서 투자하면은 40% 먹으니까 그 생각만 하고 인간은 그냥 희망으로 살아가는 동물이니까 그 희망의 꿈을 꾸면서 들어오는데 마이너스 딱 나오는 순간 이거 어떡하지?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점점 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걸 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30대를 잘 복리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가시고 40대는 고정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40대지만 뭐 부모님 부양해야지, 애들 학원비 내야지, 그냥 밥만 먹고 살아도 월급으로 충당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힘든 분들이 지금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뭐 좀 여유가 있어서 투자를 하신다면 주식이 내가 모아놓은 자산의 크랙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삶의 질이 더 나아져야지 40대면 이제 반환점 돈 거 아니에요. 반환점 인생이 반 돌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뭐 20대 열심히 공부하고 30대 열심히 일하고 40대까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인해서 절반 돌아왔는데 내가 인생이 뒤로 후퇴한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40대부터 아직까지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80대까지 사시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기간 아직까지 30년 이상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내가 잃은 돈이 얼마든 간에 다시 지금부터, 왜냐면 40대는 여전히 경제활동 열심히 하는 포지션에 있으니까 페이도 좀 되고, 그때 다시 지금부터 또 10년 복리 50대를 준비하세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 실패해가지고 좀 잃었다 하시는 분들, 그 잃은 돈 빨리 찾으려고 인생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식판 정말 무서운 판이에요, 여러분. 주식 진짜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자꾸 주식 꿈과 희망의 막 나라로 자꾸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구름 위로 막 지켜 세우는데 주식 무서운 판이에요. 자기 절제력 정말 강해야 되고, 욕심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공포감을 이길 정도의 이론적인 베이스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 그러니까 성공하는 5%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95%는 실패한다는 얘기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그럼 살아남는 5%가 되기 위한 정말 체계적이고 굳건한 방법을 구성을 하고 그걸 지키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복리 투자하셔야 되고, 50대는 수입이 지금부터 슬슬 불안정해져요. 사실은 50대 분들은, 50대, 60대 노후를 앞두고 이제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분들은 뭐 사실상 40대까지는 미래를 보면서 하실 수 있지만 5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생존을 위한 준비인 거죠. 내가 60대 은퇴를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준비를 50대부터 투자를 하시거든요. 이때부터는 고정비도 근데 50대는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목돈도 또 뭐 자녀분들 이제 출가시키려면 또 목돈도 들어갈 게 있고, 그러니 1년, 2년 정도의 투자 계획을 끊어서 가시는 게 중요해요. 40대까지 10년 계획을 플랜으로 갈 수 있다면 사실 50대부터는 10년 계획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저는 전문가로서 오래 활동을 했고 증권사에서 있었고 했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들을 봐왔는데, 제가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한 1, 2년이나 한 3, 4년 단위로 수익률을 끊어서 목표하는 거예요. 끊어서. 3, 40대 이하가 10년 이상을 복리로 계속해서 큰 플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투자 금액 1억인데 한 5억을 계획을 하면서 10년을 간다. 이렇게 간다면 지금 50대 분들은 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시드가 1억이다.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동안 난 20%의 수익을 거둔다. 2천만 원 아니에요. 2천만 원. 그러면 근로소득 이외에 자본소득으로 2천만 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 해 1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20%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2년에 20%? 너무 작지 않아? 여러분들의 지난 2년을 보세요. 2년에 20%가 났는지를. 2년 20%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 옛날 뉴스 보신 것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남 바닥에서 1년에 15%인가의 갯돈을 모아가지고 200억인가 들고 튀었어요. 그것도 순식간에 며칠 만에 200억 모았대. 10%의 수익은 1년에 10% 수익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끊어서 그 한 20% 나면은 수익금 빼버려야 돼요. 복리하지 말고. 왜? 다음 해에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드를 무조건 지켜야 되니까. 이 50대에 돈을 잃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왜냐면 그때부터는 재기가 안 돼. 그냥 인생 뒤로 가는 거예요. 자산을 50대까지 쌓아놓은 자산이 그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물리적, 생물학적 나이는 50대 되고 내 생활 환경은 50대인데 내 자본은 40대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건 복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 절박함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제분들 출가 안 시킨 분들은 수년 내에 목돈 크게 와장창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돈을 1, 2년 20%, 30% 이렇게 목표해가지고 수익 나면 그 돈을 그냥 빼버려야 돼. 복리 효과 추가하면 안 돼요. 복리 효과 추가하면 안 돼. 그 돈, 그 목돈으로 아예 안전자산을 빼버려야 돼. 그 60대 이상 분들은 기본적으로 연금으로 기초생계를 유지하시지만 고정비가 이제 점점 줄죠. 나가는 돈은 적어요. 하지만 부양가족도 없고 이제 비용은 줄어드는데 이제는 그냥 어쨌거나 있는 돈을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까지면서 생활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 수입이 아주 많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혹은 뭐 임대소득이나 이런 자산가 분들을 제외하고는 출금 계좌에서, 주식 계좌에서 돈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거 정말 불리한 투자 환경이거든요. 이분들의 60대 이상의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연금이나 이런 뭐 다른 기타 소득이 있다 그러면 내 생계비 딱 계산하시고, 그리고 그 이외에 얼마 정도의 주식 계좌에서 출금이 돼야 되는지, 매달 출금은 어렵고 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돈을 뺄 수 있는 금액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한 1년치를 미리 뽑아놔야 돼요. 주식 계좌에서 매달 라이브로 돈 뽑는 거는 주식 망하는 방법이에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야 된다. 그럼 무조건 돈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못 기다리니까. 좋은 회사를 사놓았는데 내가 돈을 빼야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이런 투자 환경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좀 설계를 다시 하세요. 가만히 제가 종목 진단을 해보거나 이렇게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상대해보면 뭐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뭐 다 똑같아. 그냥 욕심이 그냥 최대에 최대. 그리고 조금만 안 좋으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여러분. 계획적으로 하셔야 돼. 자산 관리잖아요. 자산, 요즘 현대 시대에 돈은 경제적으로 내 피잖아요.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제가 직장인 분들과 은퇴자를 크게 딱 나눠서 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내용 다음번에 해야겠네요. 시장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장세가, 제가 시황을 맨날 말씀드리는 게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거 구분이에요.
직장인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자산을 증식한다고 생각하세요. 허리띠 조여서 주식 자산에서 돈 빼가지고 뭐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소득으로 먹고 살고 주식은 계속 불리세요. 복리 효과로. 40대가 그거 잘하면 50대 정말 편해져요. 그걸 숙지하고 그 방법을 터득하면 60대, 70대까지 편해져요. 근데 잘못된 방식으로 40대 허비하고 30대 허비해버리잖아요. 그 잘못된 방식으로 또 50대 가고 40대 간다니까요. 내 주변에 정말 많이 봤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데 그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10년 동안. 그러니까 돈이 계속 점점 없어지지. 여러분들의 실력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계좌예요. 현재 나는 주식을 5년 투자했는데 10년 투자했는데 손실이잖아요. 하수. 나는 주식 초보자보다 못해. 완전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다시 정말 성찰하고 옳은 방법을 찾아가셔야 돼요. 은퇴자분들은 생계비용 충당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주식계좌에서 빼야 되는 돈을 한 1년치나 6개월치를 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 난 거를 욕심을 더 내가지고 막 거기서 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현하고 출금하고 필요할 때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옛날 이렇게 뭐 개미 배짱이처럼 겨울을 대비해서 먹을 걸 쌓아두듯이 은퇴자분들은 소득은 없이 지출은 앞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주식으로 번 돈을 출금해 놓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내 1년을 내가 지켜놓는 거잖아요. 내 1년의 일상을. 이런 얘기 주식 증권방송에서 안 하죠, 여러분. 맨날 수익률,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만 얘기하지. 근데 진짜 우리의 자산은 이거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종목 하나의 수익률이 아니라 계좌 전체를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계좌를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종목만 얘기하니까 무슨 종목이 몇 퍼센트 올라갔네, 얼마 올라갔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좌가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그냥 추천하는 것대로 다 사서 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는 올라가는데 하나는 내려가서 본전치고 올라간 것보다 내려가는 게 크면 손해보고 아무것도 대응 못하면서 줄줄 끌려가다가 시장 한번 폭삭해버리면 다 같이 와르르 내려와가지고 전체 평균 손실률 20% 그럼 손 못 쓰잖아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고 시장 관리 하셔야 되고 좀 절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구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그리고 보완할 것들 해서 수치로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테크니컬한 부분이나 종목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FM이 답이에요. 사실은 전 되게 FM적으로 하는 스타일인데도 충분히 롱런하고 있고 꾸준하게 지금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뭐 시간상 오늘은 시황 40분이죠. 시황이랑 업종들도 봐야 되니까 다음 주에 부연합시다.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이 고리타분한 얘기죠. 무슨 이 2시에 이렇게 긴박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저런 가나다라 같은 얘기하고 앉아있나. 맞아요. 저도 이 얘기가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 당연한 걸 지키세요. 여러분 왜 학생이 학생다우면 뭐 위대한 거고 엄마가 엄마답고 아빠가 아빠답고 우리가 뭔가 상식적이고 당연한 걸 하고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살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부를 축적하면서 노후도 대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뭔가 이게 정석인데 일로 갈 수 있는데 나는 좀 더 뛰어나다고 착각을 하고 무리하니까 가지고 있는 재원 안에서 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더 빨리 가려고 자꾸 신용 쓰고 레버리지 선물 옵션하고 안 돼. 망해요. 주식 30년 한 놈이 단언컨대 그건 망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무슨 내 돈 갖고만 하냐. 야? 신용 써서 해라. 친구면 앞으로 만나지 마세요. 진짜 그거 하면 안 돼요. 자, 시장 한번 봅시다. 앞서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별 문제 없다. 지금 뭐 한 30분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네요. 그냥 가시면 되고요. 수급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지난주는 좀 어려운 자리여서 제가 과감하게 제가 생각하는 뷰를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쉬울 게 없어요. 오늘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짜 쓸데없는 고민하시는 거예요. 외국인 2,800억 사고 있고 선물 8,000억 사고 있는데 뭘 매도를 왜 고민해요? 주포가 이렇게 두 손에 손잡고 사주고 있는데 고민하실 거 없어요. 시황, 자 여기서 또 이런 거 고민하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맨날 고민하는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가는 거 뭐가 궁금해요. 그냥 가면 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한풀 꺾여 있죠. 여기서 모서리 한풀 꺾여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자리는 일단 정고점을 향해서 가는 정도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못 가면 어때? 여기서 못 가면 여기서 박스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더 못 간다. 그러면 시장이 여기서 박스 치다가 이 밑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 레벨업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래쪽에서 이보다 더 밑에서 박스를 치고 있다가 여기서 박스를 치고 있다가 이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박스 치면 시장 더 좋은 거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혹은 여기서 박스 치다가 그 위에 레벨 요만큼 올라와서 박스 치는 거면 레벨업인데 레벨업이 된 걸 왜 걱정을 해요? 레벨 다운을 걱정을 해야지. 우리 투자자들이 되게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내려가면은 어디까지 버틸까를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내려가면은 빨리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를 고민하면서 자꾸 팔려고 하는데 올라갈 때는 최대 비중을 만들어서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반대로 해요. 그렇게 하면 먹을 때 조금 먹고 깨질 때 많이 깨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좌 관리도 내가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지금 실제 우리 생방 리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번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와서 한 개가 뚝 떨어진 게 있어요. 그거 떨어지기 전에 주식 비중 줄여버렸어. 아,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줄입시다. 근데 내려갔는데 비중이 5%밖에 안 돼. 뚝 떨어졌는데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절대 물타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다음 실적까지 밑에서 기어야 되니까 시장 좋은데 떨어진 건 더 사는 거 아니다. 대신 회사가 좋으니까 싸게 팔지 말고 기다리고 몇 달 있다가 다시 보자. 그리고 나서 고개 드는 종목을 더 사가지고 지금 수익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계좌가 내려가는 건 비중이 얼마 없고 올라가는 건 비중이 많아졌으니까 수익은 계좌에 이만큼 기여가 되고 손실은 요만큼밖에 기여가 안 되잖아요. 그럼 계좌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우리 계좌가 지금 현재 시장이 2,580에서 2,520으로 내려와 있는데 제가 어드바이스 하는 분들은 계좌가 지금 4월보다 5월이 지금 오늘 하루만 해도 수익이 더 나 있거든요. 그게 계좌를 관리하고 매매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사실 시황 관점에서는 묵시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작년에 워낙에나 약세장을 지나왔고 미국이 긴축 구간에 있고 여전히 경기 전망은 안 좋기 때문에 아직도 비관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막 유튜브 콘텐츠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데이터 안 좋다, 미국 경기가 뭐 마일드한 리세션이니 하드코어한 뭐 하드랜딩이 될 거니 이런 얘기를 보니까 주식 투자하기 두렵죠. 주식 투자하기 두렵죠,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나온 길을 2021년도, 20년도 하반기, 2021년도 상반기에는 주식 투자하기 얼마나 좋아 보였어요. 다 좋아 보이고 세상 다 좋아 보이고. 근데 여기가 고점이었듯이 지금은 모든 게 걱정스럽지만 괜찮은 환경이에요. 투자하기 괜찮아요. 기업들 이익 전망도 많이 낮아졌고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근데 좋은 산업이 많지 않다는 단점은 있어요. 저도 종목이 막 광범위하게 사고 싶은 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업종 섹터가 지금은 좀 부진한 것들이 많고 몇몇 개만 좋은데 그럼 그 좋은 것만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거 하시는 데는 지금 아무런 문제 없는 시황입니다. 코스닥 지수 900에서 꺾였죠. 꺾인 게 맞아요.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이미 꺾인 거예요. 근데 이 꺾였다라는 게 그럼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느냐? 그게 아니라 이만큼 올라온 데 대한 단기 조정, 이만큼 올라온 데 대한 단기 조정이니까 이건 지금 채널로 보면 이 추세는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만큼 올라온 데 대한 조정은 아직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버티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단식. 단기간에 많이 내려왔으니까 반등 좀 할 테고 그 반등 좀 나오면 또 어느 정도 선에서 저항 부딪히겠죠. 이거 900 바로 못 넘어가겠지. 900 바로 못 넘어갈 거예요. 그럼 요 안에서 그냥 여기 840 찍었으니까 뭐 840에서 한 890 안에서 놀겠네. 이 안에서 그냥 요 정도 시황인데 뭐 이게 뭐 어때서 옆으로 가는 건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하시면 되고 종목별로 의사결정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중간하지만 시황은 그냥 종목별 대처하세요. 예, 시황은 종목별 대처하시고 FOM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무난할 것이다. 아주 매파적인 가능성은 낮으니까 FOMC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휴 그냥 주식 가져가세요. 그리고 5월은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좀 변수가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가 꺾이면은 뭐가 간다. 2차 전지가 꺾이면 반도체가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거의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대장 섹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2차 전지가 맞아요. 뭐 방산이나 엔터도 좋지만 이거는 시장을 끌고 가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 2차 전지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4월 달에 이미 한번 고점들이 나온 게 꽤 되는데 5월에 되돌림의 촉매는 LG에너지솔루션이 돼야 되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MSCI 유동 비율 강화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한 1조 가까이 더 사요. 그러면 뭐 엔솔이 신고가 가고 이러면 2차 전지 한 번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한번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2차 전지도. 왜냐하면 최고의 성장 섹터지만 주식은 계속 올라갈 수 없거든요. 지금 석 달째, 4달째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한 3개월 이상의 기간 조정이 이제는 필요해요. 근데 주도주를 팔아야 된다? 주도주 팔아야 되면 저는 다른 거는 좀 나중에 기다렸다가 다시 사거나 확인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도주인 2차 전지가 만약 5월 달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피크가 나온다. 그러면은 셀인메이가 돼야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한번 타겟 5월에 가장 중요한 전략일 수 있으니까 좀 주시하시고요. 그 다음 일단 뭐 종목 전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라서 그냥 종목 전략인데 이게 지금 몇 분까지죠? 제가 55분까지 할 수 있나? 55분 아직 한 6분 남았으니까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건설기계, 뭐 전력망, LS, 뭐 현대일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좋은 것만 추려서 건설기계는 뭐 현대건설기계, 두산 이제 현대인프라코어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전력망, 그리고 엔터도 지금 오늘도 뭐 날아가고 있죠. 그리고 방산도 아직까지는 뭐 살아있어요. 꺾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친환경은 이번에 태양광 쪽에서 어닝 쇼크 나오면서 딜레이죠. 이거는 밑에서 한 두어 달 길이 기어야 돼요. 근데 장기 성장은 유효하니까 막 싸게 던질 필요는 없어요. 나 좀 시간 기다리고 버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낙폭주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요 위에 주도주군들 있죠. 얘네들이 5월 달에 추가 시세가 나면 한번 팔아야 돼. 왜냐면 과열이야 지금. 과열인데 더 올라가 버리고 거기서 대장인 LG엔솔이 가버리면은 이쪽이 한번 이익 실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야? 주도주 차익 실현되면은 근데 약세장은 아니거든요. 바로. 그때는 요 밑에 낙폭주들 있죠. 인터넷주, 게임주, 반도체도 여기 들어가긴 해요. 반도체도 여기 들어가긴 해요. 왜냐면 반도체가 지금 낙폭주에 들어간다는 게 사실 슬픈 거예요. 주도주 아니에요. 반도체 여전히. 인터넷주, 게임주, 반도체 여러분들 많이 갖고 물려 계시죠. 뭐 네카오 여기 포함될 거고 게임주 대부분 들어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산업재, 화학주 이런 거 있죠. 포스코 말고. 화학주들 지금 주가 엉망이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기본적인 뭐 실적 베이스로 낙폭과대 바닥권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조정기에 순환매가 나오고요. 상승권에서 주도주가 치고 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5월 뭐 중하순이나 가면은 이제 분위기가 조금 순환매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도주 팔면 저는 쉴 거예요. 네, 이건 개인적인 전략인데 저는 주도주군들을 팔고 나서 순환매 목으로 막 들어가지 않아요. 전 차라리 나중에 2차 전지가 떨어지면 그걸 다시 사는 편이라서 일단은 저는 5월에 뭐 굳이 세린메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돌아가는 판이 5월 출발을 지금 강하게 해줬잖아요. 근데 5월 FMC도 괜찮을 것 같고 MSCI 반기 리뷰가 있는데 그때 시총 2등 종목인 LG엔솔이 우리 사주가 1월 달에 풀렸기 때문에 그 유동 비율 상승으로 들어와서 끌어올려주면 왜냐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빠지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을 5월에 한 번 더 들어 올린다? 그럼 2차 전지 한번 챙겨야 되는데 주도주 챙기면 좀 쉬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주도주가 휴식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제가 그냥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주도주가 이렇게 쭉 가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여기서 고점이 예를 들어 에코프로다. 이게 에코프로다. 에코프로 여기서 쌍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급락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레벨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이게 조정이라고요. 이게 조정이면 이 주도주가 여기서 피크아웃 되는 거야. 여기나 여기에서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도주 피크아웃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 재미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렇게 역으로 벌어졌던, 이게 스프레드 벌어진 게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올라갈 때 못 올라갔던 소외주들이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시장이 적당히 봐줄만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2400대에서 그냥 머물면은 2차전지가 쉬면은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순환매 나올 수 있는데, 만약 그거보다 뭔가 뭐 부채 한돈이 뭐니 이벤트 나와가지고 시장이 전체로 흔들리면은 이 밑에 애들 반등하다 같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도주 위주의 전략이다 보니까 주도주가 5월에 여기서 시세가 더 나면은 한번 팔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끝난다가 아니라 기술적 조정이 이번엔 조금 길 수 있다. 왜냐하면 2월 달부터 지금 5월까지 난 시세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갈 수 있거든, 나중에. 그 기간으로 들어가면 주도주 휴식기에 들어가면은 뭔가 매매 강도를 좀 줄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5월은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크게 당장 겁낼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저가 매수 그냥 진행하시고, 이 수준에서 2차전지가 밀리면은 오히려 다시 리바운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추가 오버슈팅 들어가 버린다, 그것도 LG 엔솔까지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2차전지가 복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은 LG 엔솔이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버텨줍니다, 2차전지도. 이런 점들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없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요, 제가 이따가 4시에 유튜브 제 개인 채널 이토마토 김동현 TV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거기서 좀 더 상세한 종목군들이나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볼 것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쪽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거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맨날 무슨 종목이 올라갈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의 연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40대, 50대다. 난 지금 저 기준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본인의 주식 투자자로서의 현재 상황을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보시는 기회를 좀 가지시기를,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전환점이 오늘 제 별거 아닌 전문가로서의 말씀이지만, 다양한 경험과 수많은 망하는 분과 흥하는 분을 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